바다에 사는 생물 4마리 중 1마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 회로 먹는 오징어, 심지어 집 마당을 기어다니는 달팽이까지 모두 친척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생물들 중 일부는 수억 년간 몸을 지켜온 껍데기를 어느 날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녀석은 자기 몸에 철로 된 갑옷을 입혔고요. 오늘은 상상을 뛰어넘는 연체동물의 생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체동물의 몸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외투막이라는 얇은 막이 몸을 감싸고 있는데 이게 내장을 보호하면서 껍데기를 만드는 재료까지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건 발입니다. 정말로 발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발은 아니지만요. 이 발이 정말 대단한 게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조개는 이 발로 모래를 파고 달팽이는 바위를 기어다니죠. 근데 문어는 이걸 8개 다리로 바꿔버렸어요. 오징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신체 부위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전복 같은 녀석들은 바위에 붙어서 먹이를 먹는데 치설이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가 빼곡한 혀예요. 이걸로 바위 표면을 긁어서 먹이를 먹죠. 치즈 강판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바다 달팽이 중에는 발을 날개로 바꿔서 물속을 날아다니는 종류도 있습니다. 껍데기도 종류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달팽이는 빙글빙글 말린 껍데기가 있고 문어와 오징어는 껍데기를 몸속에 숨겼죠. 앵무조개만 공기 주머니가 든 껍데기를 밖에 달고 다녀요.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랍죠?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먼저 고둥이나 달팽이 같은 복종류부터요. 이 친구들은 곤충 다음으로 종류가 많은 동물입니다. 무려 4만 종이 넘어요. 성공 비결은 바닥에서 사는 방식에 있어요. 껍데기가 부드러운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거든요. 어떤 고둥은 껍데기에 가시와 돌기를 잔뜩 붙입니다. 개가 껍데기를 잡고 깨뜨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뿌립고둥이라는 녀석은 껍데기에 3개의 튀어나온 줄을 만들었는데 이게 방어막 역할을 해요. 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잡기가 어렵죠. 껍데기 입구에는 뚜껑도 달려 있어요. 위험하면 꽉 닫아버리는 거죠. 이 뚜껑은 포식자를 막을 뿐만 아니라 물기도 가둬둡니다. 덕분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해변에서도 살 수 있어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소라 같은 고둥은 뚜껑을 닫거나 바위 웅덩이에 숨고 삿갓 쪽에는 바위에 딱 붙어서 물기를 지킵니다. 물에 잠기면 삿갓 쪽에는 바위에 붙은 이끼 같은 걸 먹고 다녀요. 그런데 불가사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삿갓 쪽에는 싸웁니다. 껍데기 가장자리로 불가사리의 발을 긁어대면서 쫓아내요. 반면 전복은 도망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근육질 발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나죠. 그래도 잡히면 몸을 세게 비틀어서 빠져나옵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심해에는 더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비늘발 고둥이라는 고둥인데 자기 몸에 철갑옷을 입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심해 열수구에서는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데 그 물에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철과 고둥 몸속의 황이 만나면 황화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껍데기를 단단하게 코팅하는 겁니다. 발에도 황화철 비늘이 덮여서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키고 뜨겁고 압력 높은 환경도 견뎌냅니다. 자연이 만든 철갑옷이죠. 비늘발 고둥은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고둥이 껍데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갯민숭 달팽이는 아예 껍데기를 버렸습니다. 대신 색깔로 몸을 지키죠. 어떤 종은 주변과 똑같은 색으로 숨고 어떤 종은 형광색처럼 화려한 색으로 눈에 확 띄게 만듭니다.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예요. 갯민숭 달팽이가 독을 가진 이유는 간단해요. 먹은 게 그대로 몸이 되니까요. 해면을 먹으면 해면의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고 말미잘 같은 걸 먹으면 쏘는 세포를 몸에 저장해 둡니다. 남의 무기를 훔쳐서 내 무기로 쓰는 똑똑한 전략이에요. 이제 조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개는 고둥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먹이를 긁어먹지 않고 물을 걸러서 먹거든요. 그래서 2개의 껍데기를 경첩처럼 연결해서 모래나 바위에 붙어 살죠. 모래 속에 사는 조개는 긴 발로 모래를 파고들어요. 그리고 거기 숨어서 관 같은 걸 내밀어 물을 들이마시고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달고둥이라는 포식자가 조개를 잡아먹거든요. 위험을 느낀 새조개는 발로 바닥을 세게 차면서 재빨리 도망칩니다. 체조 선수처럼 몸을 뒤집으면서요. 그래도 잡히면 달고둥은 날카로운 혀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요. 천천히 갈가내서 구멍을 만들고 안에 살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바위에 붙어 사는 조개도 있어요. 굴은 천연 접착제를 만들어서 바위에 딱 붙고 서로 붙어서 큰 굴 덩어리를 만들기도 해요. 홍합은 비단 같은 실을 내서 바위에 느슨하게 매달립니다. 덕분에 물에 흔들리면서 더 많은 먹이를 걸러낼 수 있죠. 심해에는 열수구나 염수 웅덩이 주변에 홍합이 바글바글 모여 삽니다. 여기는 광물이 풍부한 물이 솟아나서 영양분이 많거든요. 이 홍합들은 박테리아와 함께 살아요. 박테리아가 광물로 영양분을 만들면 홍합이 그걸 먹는 거죠. 햇빛 없는 깊은 바다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염수 웅덩이 근처 홍합은 특히 위험해요. 한쪽은 독성 염수라 아무것도 못 살고 다른 쪽은 텅 빈 사막 같은 바다거든요. 그 사이 좁은 구역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연체동물의 적응력 덕분에 이런 극한 환경도 이겨냅니다. 이제 제일 특이한 연체동물을 볼게요. 바로 문어, 오징어 같은 두 종류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연체동물과 완전히 달라요. 치설 대신 앵무새 부리 같은 걸로 먹이를 찢고 발은 여러 개의 팔로 바뀌었으며 깔때기로 물을 뿜어서 로켓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종류는 머리도 좋아요. 잘 발달된 뇌와 복잡한 눈을 가지고 있죠. 화석을 보면 옛날에는 껍데기를 가진 두 종류가 훨씬 많았어요. 1만 7천 종이나 화석으로 발견됐는데 대부분 방으로 나뉜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죠. 유명한 암모나이트도 그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앵무조개만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무조개의 몸은 껍데기 입구 쪽 방 하나만 차지해요. 나머지 방들은 공기로 채워서 물에 뜨는 데 씁니다. 관으로 연결된 공기 주머니 덕분에 바다 밑바닥에서 일어나 넓은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도 앵무조개는 현대 두 종류 중에서는 제일 단순해요. 눈도 간단하고 뇌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현대 두 종류는 껍데기를 아예 없애서요. 문어, 오징어, 갑오징어가 다 그래요. 있어봤자 몸속에 작은 뼈 같은 게 남아있을 뿐이죠. 이 껍데기 없는 두 종류를 초어류라고 부릅니다. 껍데기가 없으니까 깊은 바다의 높은 압력도 견딜 수 있어요. 앵무조개나 암모나이트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 능력 덕분에 초어류는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대재앙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버틴 거예요. 문어 중에는 특이한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배문어인데 앵무조개처럼 나선형 껍데기를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건 진짜 껍데기가 아니에요. 암컷이 알을 품기 위해 만드는 주머니죠. 팔에서 만들어서 공기를 가둬 물에 뜨게 하고 새끼가 자라면 버립니다. 일회용 보육기인 셈이에요. 흡혈 오징어라는 녀석도 재밌어요. 이름은 무섭지만 피를 빨지 않습니다. 오징어도 아니고요. 문어와 오징어 중간 같은 모습인데 사실 둘 다 아닌 자기만의 그룹에 속해요. 실처럼 생긴 팔을 뻗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잡아먹으며 살죠. 연체동물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생존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의 힘이죠. 같은 몸 구조를 가지고도 어떤 건 철 갑옷을 입고 어떤 건 껍데기를 버리고 어떤 건 8개 다리를 만들었어요. 얕은 바다부터 깊은 심해까지 심지어 육지까지 정복한 비결은 바로 이 끊임없는 적응력에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몸도 바꾸고 살던 곳이 위험하면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섰죠. 결국 연체동물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는 거요.